첫 번째 가보죠. 한참 먹고 마시고 뿅. 뭔지 느낌 오시죠?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한 술집 내부입니다. 남녀 4명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요. 아하, 자, 한 남성 먼저 나가고 잠시 후에 나머지 3명도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야외 테라스에서 한참 담배 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길래 아니, 담배 다 피우면 계산하겠지 했건만 저렇게 먹튀를 했어요. 자, 이 기자, 사장님 입장에서야 에이, 먹튀할 생각이면 바로 가겠지, 담배는 안 피울 거야 라고 정말 인간의 선의에 기댔던 것이 저렇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네, 지난 17일 오후 9시쯤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맥주집입니다. 20대 남녀 4명이 들어와서 5만 원 상당, 5만 원입니다. 치킨과 술을 주문해 먹었고요. 1시간쯤 뒤에 3명이 밖으로 나가서 흡연을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1명도 따라 나가서 그 일행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길래 사장은 당연히 내부 테이블에 소지품 두고 잠깐 나갔겠지 싶어서 눈을 좀 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어느 순간 이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먹튀를 해놓고 인근에서 이차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그런 경우인가 싶어서 인근 가게까지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번에는 결국 못 찾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제보자인 사장님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부자의 기막힌 공모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주차장에 들어서는 차입니다. 그 옆으로 남성 2명이 저렇게 가는데 차가 돌아서 이렇게 나가려는 순간인데 자, 남성들이 동시에 앉습니다. 앉아요. 자, 그런데 한 명 다시 일어나더니 차량 방향을 보더니 위치 선정을 다시 해요. 자, 그리고 앉습니다. 콩콩콩콩. 한 명은 지금 아예 들어 누웠어요. 아니, 지금 자, 이 영상 보시면은 다들 감이 오시겠지만 지금부터는 깜놀입니다. 차에 치인 저 2사람 부자 관계고요. 오히려 차주를 고소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지난 3월 22일 날 경남 김해시 한 회사 주차장 앞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저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회사 대표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공모해서 후진하는 차에 뛰어들어 놓고 차주가 자신을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아니, 대표님이세요? 예,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돈이 있는 대표가 왜 저랬을까 싶은데 사실이라면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끊었고 자동차잖아요. 운전자에게 특수상해죄로 허위 고소를 했다라고 제보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경찰이 보면 저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라고 이야기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했다.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혐의 없음 불송치를 결정받았는데 너무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보자가 이들의 행위가 의심이 돼서 경찰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고 저들이 넣은 진정서와 현장 사고 동영상을 봤더니 딱 저런 장면이 찍혀 있다는 거죠. 제보자가 확보한 진정 내용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3월 22일 회사 앞마당에 있는데 자동차가 우리 회사 앞마당에 못 들어오게 서 있는데 자동차가 후진으로 저를 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무혐의 처분받은 그 운전자는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니, 너무 웃겨요. 그냥 영상을 보면. 너무 어설프네요. 예. 아, 웃겨. 근데 지금 일단은 무고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진짜. 일단 영상 자체가 지금 보시면 후진하는 차 쪽으로 각을 잡아서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저거는 그냥 아예 일부러 저렇게 연출을 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 영상을 증거로 냈다는 게 더 웃기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나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왜 저런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지금 저기 뭐 쭈그려 앉는 저 사람하고 저 차주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금전적인 문제고 그거를 뭐 돈을 받아내는 저런 행동을 했다면 그게 공갈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공갈 미수겠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일단 어떤 문제로 저기까지 갔는지가 죄가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러고 나서 갑자기 치료비를 요구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해 공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치료비 요구의 문제보다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걸 보복하려고 저런 행동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죄가 더 추가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콘서트에서 벽 보고 왔어요.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콘서트 현장인데요.
자, 무대가 없고 사람들 뒤통수만 보입니다. 바로 저 사진 오른쪽 벽 때문에 아하, 저 기둥인 것 같아요. 자, 저것 때문에 무대와 전광판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 아, 이거는 좀 환불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팝 가수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이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이 공연 다녀온 한 관객이 예매한 객석에서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공연장 3층 A석에서 콘서트를 관람했다고 하는데 무대랑 전광판이 아예 안 보이는 그야말로 벽뷰였다는 겁니다. 시야 제한석도 아니었고요. 제값 주고 샀는데 환불은 어떻게 받냐면서 공연 티켓 인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예매 페이지를 보면요. 시야 제한석이라고 구분지은 좌석과는 별개로 이 P석, R석, S석, A석 중에 일부는 공연장 내부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시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공지가 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부가 아니라 사실 이 경우에는 전체가 안 보였던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 사연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시야 제한석도 아니라 그냥 음악 감상석 아니냐. 이런 좌석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주최 측은 해당 관객에게 사과하고 환불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 환불했군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방앗간 지나가는 참새처럼 점점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저 골목 끝에 서 있는 저 남성 주목해 주세요. 주차된 트럭 옆을 막 서성이더니 뭔가 막 서성이고 찍고 그러더니 일단 가요. 자,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나타났어. 자, 트럭 적재함 쪽으로 오더니 쌀포대를 들고 품에 쏙 넣어서 그대로 총총총. 아, 소장님, 근데 네. 저 쌀 훔쳐간 사람 차주랑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주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그 범인이 나중에 쌀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이게 아는 동생 차인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쌀 주인이 보니까 이 차주 집이 두 채라고 합니다. 예? 집이 두 채래요. 진짜. 너무 부자인데 아, 거의 훔쳐갔다고? 네, 습관적으로 저렇게 도벽이 있는 아이고야.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좋던데. 아,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되신 걸까요? 자,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택시 조수석에 타는 저 남성, JTBC 갑시다 하더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저 콘솔 박스에 본인 가방을 저렇게 올려놓더래요. 올립니다. 자, 이후에 콘솔 박스에서 뭔가를 꺼낸 다음에 자기 가방에 집어넣고서 또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죠. 뭔가 막 해요. 자, 그러더니 다시 콘솔 박스로 뭔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목적지에 다다르자 저 남성 현금을 딱 내고는 호탕하게 아이, 기사님 잔돈 다 가져. 자, 기사님은 그 순간 하트 뿅뿅 했지만 알고 봤더니 저 인간 콘솔 박스에서 기사님 지갑에 신분증 그리고 현금 30만 원 도둑질을 했대. 세상, 와, 이거 완전 선수예요, 선수. 한두 번 해본 솜씨 자체가 아니네요. 지금 조수석에 일부러 탑승을 한 건데 저건 지난 3월 21일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손님이 타서 콘솔 박스에 있는 쪽에다가 저기 가방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더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보니까 무언가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저걸 꺼낼 때 택시기사가 눈치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 제가 안과에서 근무하는데요. 그 앞쪽 눈이 충혈되셨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뭐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아하. 운전 기사분의 주의를 이제 다 흐트러뜨려 놓고 그 사이에 콘솔 박스에 있는 쪽에서 지갑하고 신분증 같은 거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딱 다다른 다음에 저 남성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잔돈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호탕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택시기사분께서 자기가 콘솔 박스에 넣어놨던 지갑이 뭐 그 안에 신분증까지 싹 사라진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 안에서 대략 현금 한 30만 원이 사라진 아이고야. 상황입니다. 저 잡혀야 될 텐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적반하장 경고문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진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자, 한 아파트 내부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 저렇게 딱 한 대가 있죠. 그 옆에는 경고문 뭐 붙어 있어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문 두둥. 예. 심지어 현관문에 부딪혀가지고 파손되면은 내가 꼭 이거 물어내게 하겠다면서 자전거를 저렇게 세우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뭐야 도대체. 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자전거를 주차해서 다른 주민이 치웠더니 세상에 저걸 붙여놨다는 거예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도 보고 이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방금 저 사진에 보면 저 현관문이고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럼 자전거가 저래 세워 있으면 엘리베이터 누르고 오르고 내리는 그 버튼 누르는 것도 불편할 수 불편하죠. 있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당연히 불편하잖아요. 자기 자동차, 자기 자전거가 소중하면 앵커는 바깥에 세웁니까? 집 안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지고 가겠죠. 그렇죠. 집안에 가져다 놓는 게 원칙인데 저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조금 치웠대요. 치웠더니 경고장 빵 붙었는데 손대지 마세요. 부딪혀서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지식으로는 공동현관에 저런 걸 세워놓으면 불법이고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복도 계단을 포함하는 거죠.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하면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다른 여자와 비교당했어요. 일단 뭔지 대강 감이 옵니다. 네,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다가 남편이랑 싸웠다는 아내 사연인데요. 이들은 3년차 부부고 2살 된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까지는 정상 체중이었는데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또 출산 이후에 살이 안 빠져서 체중이 점점 늘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남편 친구 결혼을 앞두고 부부 동반 모임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친구의 예비 신부가 굉장히 늘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부러워했고 남편도 예비 신부 예쁘다면서 칭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남편이랑 친구가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아내가 화장실을 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좀 듣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남편이 친구한테 너 예비 신부 결혼하실 분 진짜 날씬하다, 부럽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랑 비교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걸 듣고 아내가 남편한테 가서 내가 놀고 먹기만 했냐, 애들 보느라고 관리할 시간도 없는데 아내 뒷담이나 하냐 라면서 한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면서 아내한테 싹싹 빌었는데 아내는 아직까지도 분이 풀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너도 저번에 자연 씨 보고 어머 이마가 톡 튀어나온 게 어쩜 저렇게 야물딱지게 생겼어. 날씬해서 부럽다 감탄했잖아. 야, 나도 보는 눈이 똑같은데 그런 말 좀 했기로 서니 그걸 갖고 이렇게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지금도 동그라미. 이거는 쉽지 않네요. 네. 몰래 한 건데. 백 변호사님. 네네네. 몰래 한 건데. 쉽지 않아요. 진짜? 네, 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너 진짜 한 대 맞고 싶니? 네가 감탄만 했어? 네 마누라랑 비교까지 했잖아. 어디서 말을 잘라 먹어? 그걸 네 친구 앞에서 얘기하면 네 친구가 날 뭘로 보겠니? 내가 찌고 싶어서 쪘어. 너도 집에서 애 키우면서 애 남긴 거 다 먹고 그래봐. X. 이거 너무 100%였네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이 남편분, 아내분하고 처음 만났을 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지 않았나요? 자, 승현님, 그런데 나도 고해성사 한번 하시죠. 사모님 한 적 있다 없다.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영원히 예쁩니다. 아, 언제나 자, 최상이고. 소장님.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 예, 예. 도저히 못 듣겠어. 자, 네. 자, 소장님. 네, 이거 안 예. 들은 걸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OX 할 만큼 이렇게 재밌는 사건 아니고 심각한 사건이에요. 진짜요? 네, 그냥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여성의 아내에게 굉장히 자존감의 하락을 심각하게 줄 수 있고 게다가 그것도 그냥 장난식으로 술 마시다가 네 아내 이뻐서 예쁘겠다. 우리 아내도 옛날에 날씬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서로 얘기하던 거 들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아내가 몰래 내 욕을 그것도 외모 욕을 내 남편이 하는구나. 그럼 진짜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남편이 날 정말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라는 느낌 당연히 들고 그때부터 그 아이 기르고 싶겠어. 내가 게을러서 살찐 게 아니고 아이 낳고 기르느라 살쪘잖아요. 그 아이 기르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 화나셨네요. 진짜 화났어. 내가 진심으로 화나네. 진심으로 화나셨어요. 진심으로 화나셨어요. 화나네. 뭐 공사 사실 터지네, 이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저희가 어떻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가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몰래 얘기했죠. 그러니까 몰래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가
본인의 와이프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아니 그냥 친구 예비 신부 근데 여기 조금 너무 진심이 읽혀가지고. 띄워주려고 한 얘기.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와이프, 본인의 와이프하고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띄워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와이프하고 비교해가면서 띄우는 건 본인 와이프의 그 자존감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르르 무너뜨리는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저도 이게 OX를 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갑자기 다들 진지해지셨어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예. 별빛 10님 부부 동반 가면 꼭 싸우고 오더이다 하셨고요. 돌맹님 남편이 실수한 건 확실 싹싹 빌고 앞으로 말 조심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영금님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자들도 남편 뒷담화 하잖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그 아이디를 놓쳤는데 어떤 분은 저희 신랑은 저보고 돼지라고 불러요. 뭐 이러신 분도 있었어요. 그건 진짜 이보다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